겨우내 숨죽였던 싹들이 우물 틔우느라 부산한 요즘. 고부의 하루도 일찍 시작된다. 나비 가십니까? 어머니 추운데 오늘 모자 저거 쓰고 됐습니까? 아 됐다. 예쁘다. 너무 예쁘게 시계라. 예쁘다. 언제나 시어머니부터 챙기는 며느리 정희 씨. 평생을 흙을 만지며 촌부로 살아온 시어머니. 어느새 팔순이 가까운 나이. 이젠 허리도 굽어 걷는 것도 힘에 부치지만 며느리가 하는 일이면 뭐든 돕는다. 아이고 힘들어. 멀리 있으면은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야 되지. 내 자유로는 뭐 못해. 전동차가 그렇게 멀리 이동수단이 안 되거든요. 가까운 데만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래 볼일 보고 때 되면 또 나를 데리러 오고. 정희 씨에겐 아이가 셋이나 있지만 2명은 대학생이라 멀리 떨어져 지내고 늦둥이 막내딸은 초등학생이라 들에 나서는 건 언제나 고부뿐이다. 나이를 생각하면 이젠 일을 좀 줄일 법도 한데 노는 땅을 두고 보지 못하는 시어머니. 뭐든 심어야 직성이 풀리는 탓에 쉴 짬이 없다. 네, 갔다 올게요. 내 너무 마이 아니 캐놓게. 너무 많이 캐지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너무 힘드시면 안 되니까. 마이 캐야 마이 또 일거리 많이 하지. 네, 어머님 하시는 대로 하시고 갔다 오겠습니다. 네. 시어머니에게 일을 부탁하고 나서는 며느리. 좀 별나다 싶지만 고부에겐 일상이다. 농사에만 시간을 쏟기에는 며느리 정희 씨가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효소를 만드는 일. 원래는 시아버지가 했던 것을 이어받은 것인데 160여 개나 되는 효소 항아리를 챙기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일과다. 향이 그대로 살아있네. 재료를 수확하는 것부터 관리하는 것까지 모두 정희 씨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제가 하고 차하고 이거는 별로 안 이쁜 거. 일 때문에 맡고 있는 직책만 4-5개는 된다. 가도록 농민의 강연 교육이 있어요. 교육도 하고 분해 회의도 하고. 보험지인데 전통차 그렇게 하고 일이 많아지면서 밖에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 농사나 집안일은 시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어림도 없다. 우리 며느리는 막 뭐가 하고 싶어서 자꾸 그걸 이제 해서-가지고 내가 아들 없는 며느리 다른 아들 없는 죄로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싶어.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을 대신해 가장이 된 며느리. 투정 한 번 없이 뭐든 열심이다. 그러니 며느리 일이라면 더 팔을 걷어붙인다. 어머니. 아이고 엄청 많이 캐셨네요. 저기 지난 가을에 했던 국화 효소를 오늘 떠봤는데 향은 엄청 진해요. 안돼 좀 쉽다. 이게 몸에 좋다 해가지고. 네. 아이고 너무 일 많이 하셨다. 금방 이렇게 계셨네. 그렇게 고부는 서로에게 기대에 살고 있다.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정희 씨의 집을 찾았다. 눈이 빠져라 기다린 둘째 아들이다. 엄마 왔대. 저라 왔나? 아이고 고생 많이 했다. 우리 아들아. 밥은 먹나? 밥은 먹고 왔지. 먹고 왔어? 뭐 오늘 일하러 가자. 할머니 잘 계시나? 할머니 인사드려야지. 할머니요. 손자 왔습니다. 대학이 다른 지역에 있어 주말에만 농사일을 거들러 온다고? 민철아 이제 일하러 가자. 아이고야 니 때문에 지금 일 엄청나게 밀어놨다 야. 야야 손 좀 돌려가지고 뭐 좀 챙겨 먹이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건 네 혼자 바빠. 아 예 알겠습니다. 가자. 민철이 일꾼인데 일꾼 있을 때 일 많이 시켜야 돼요. 쟤는 맨날 놀러 다니고 일시기 하려고 계산돼. 어머니 나 놀러 다니는 거 아닌데. 아들이 오면 더 마음이 바빠지는 정희 씨. 민철이 오면 처음부터 걸음이다. 힘쓸 일만. 지금 100포 저거 다 뿌려야 된다. 100푸.
백포 금방 뿌리긴 하는데. 이번 주 못 뿌리면 다음 주 뿌리고 다음 주 못 뿌리면 그 다음 주 뿌리고 4월 한 달 자이트 백포 다 뿌리고 로타리 다 치고 씨 다 넣고 할머니와 엄마를 돕겠다고 온 기특한 아들에게 왜 저리 일만 시키나 하겠지만 사실 졸업 후에 농사를 이어받기로 한 터라 미리 일을 가르치는 것이다. 아이고 빨리 하고 들어가야지. 우리는 눈 오기 전에는 못 들어간다. 어? 지금 꽃 피는 봄이 왔는데 눈 와야지 눈이 와야지 집에 들어가지. 어디 봄 왔는데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해. 아이고 나는 죽었다. 아이고 일만 하면 재미가 있다. 잠깐만 기다려봐라. 엄마 혹시 이거 기억날라나 모르겠네. 뭔데? 아들이 부모님을 위해 추던 춤이다. 야 이걸 춤출 때는 이걸 넣고 들고 치면 돼. 나도. 일이 고된 날이면 한 번씩 이 춤으로 웃음을 주곤 했다. 가족들에게는 웬만한 약보다 좋은 피로 회복제였다. 이걸 맞춰가면 해야지 민철아. 아이 부끄러워. 고생하는 할머니와 엄마를 위한 선물이다. 민철아, 좀 그거 있잖아. 싹싹싹싹 해라. 뭘? 여기 이런 거 이런 거 싹싹싹 해야지 나중에 깨끗하지. 봐라 이거. 일 못하는 사람이 자꾸 나무래긴 줄 알았네. 니는 그만한 날때 가르치지 보지도 해놓고 뭐. 민철이 편들어 줬고 민철이 또 있잖아. 엄마 말 까먹어요 안 돼. 아이 할머니 짱이야 진짜. 엄마의 잔소리가 싫을 법도 한데도 짜증 한 번 내지 않는 아들. 자신을 이해해주는 속 깊은 아들이 고마울 따름이다. 가족이 함께라 좋은 날이다. 아들이 다녀가고 난 다음 날. 어머니, 야, 저 오늘 교육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좀 태워다 주고 가면 안 되겠나? 뭐 마시려고? 고추밭에 가서 일 좀 해야 되는데. 점심 때 나를 데리러 올 수 있겠나? 한 11시 반쯤 이렇게 끝나면은 어머니 모시러 가면 시간이 점심 때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콩씨 사고를 걔는 사다 놨나? 아 깜짝했다. 니는 뭐 그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몇 번을 얘기해도 오늘 그럼 좀 일찍 가기는 꼭 사가지고 왔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자. 아이고 바쁜데 얼른 나를 태워다 주고 가자.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고추밭. 거리는 멀지 않지만 오르막도 많고 길이 험해 시어머니 혼자 가기는 무리다. 부탁을 하시는 통에 모시고는 가지만 사실 정희 씨는 마음이 편치 않다. 본의 아니게 또 이 일을 시어머니에게 맡긴 꼴이 돼버렸으니 말이다. 좀 쉬면 좋겠는데 일거리를 두고는 쉬지 못하는 성격이라 말려봐야 소용이 없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얼른 가거라. 지금 바쁘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가세요. 아들이 하던 일들을 뭐 하나 포기하지 않고 잘해보겠다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며느리. 덕분에 일은 좀 늘었지만 기특한 고집을 부리는 며느리를 돕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실 요리 수업도 효소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다. 이왕 하는 거 좀 더 잘해보고 싶어서다. 어느새 해가 중천에 오르고 제법 햇살도 따가워진 시간. 그새 밭 정리가 얼추 끝이 났다. 며느리가 오기 전에 일을 마치려고 바지런을 떤 덕분이다. 아이고 힘든다. 아이고 허리. 몇 시나 됐노? 12시다. 데리러 올 때 다 됐네. 아이고 가다 먹고 마르고. 아이고 목도 마르고 덥고. 아이고 힘들어. 빨리 집에 가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싶은 마음뿐이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통했는지 때마침 며느리도 돌아오나 했는데 공장으로 들어선다.
요리 수업을 함께 듣는 친구가 자료 하나를 부탁해 찾아봐 주기로 해서 들른 것이다. 온 김에 주문까지 확인해 보는데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왔구나.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영업 없더니만은 오늘 너무 많이 들어왔다. 곧바로 택배 보낼 작업을 시작한 정희 씨. 혹시나 이것도 또 깜빡할까 봐 익기 전에 해놓으려는 요량이다. 그 시각 이제나 저제나 며느리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어머니. 점심때가 하면 넘어갔는데 왜 이래 안 오노? 아이고, 기다릴까 눈이 빠진다. 아이고, 하던 기나 일이나 좀 더 해놓고 갈까. 그럼 또 내려가야 돼. 원체 일이 많은 며느리. 조금씩 늦는 일은 다반사가 아니던가. 그래 갔다 또 와야 돼. 휴대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할 방도가 없으니 기다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집안에 대학생만 둘이라 배는 벌어야 하는 터. 한동안 돈 나올 곳이 없어 고민이 많았는데 고맙게도 판매가 늘어 정희 씨 신이 났다. 급하신 거예요? 혹시? 빨리. 그냥 택배 아저씨가 고도 주고 늦으면 지나가시면은 오늘 못 보내니까. 택배 보내는데 정신이 팔려? 아무래도 시어머니와의 약속은 잊은 모양이다. 아이고 세상 시계가 하면 2시다. 2시까지 대불러 안 오니까 이거 할머니 죽으라 하는 거 한 가지 아이가. 아이고 속상해 가야 돼. 내가 살겠나 이래가지고. 한동안은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도 했는데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지. 이젠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른다. 홧김에 길을 나서긴 했는데 역시나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린다. 아이고 혹시 물 없어요? 아니요, 저도 물을 안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들에 가면 물을 가지고 가는 건 필수인데 나도 물 안 가오고. 아이고 집까지는 3km. 차로는 10여 분 거리지만 다리도 시원치 않은 시어머니 걸음으로는 좋게 1시간은 걸릴 터. 목은 마르지 아직도 갈 길은 멀었지 정말이지 눈앞이 깜깜하다.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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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같아서는 한달음에 달려가 며느리에게 불호령을 내리고 싶지만 아이고 집에 죽겠다. 가기도 전에 지칠 판이다. 아이고 그렇다고 이대로 있을 수는 없는 노릇. 다시 한번 힘을 내본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에 감각이 없어질 때쯤에서야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 동네에 나설 때도 전동 휠체어의 도움을 받는 처진데 그 먼 거리를 걸어온 건 그야말로 놀랄 일이다. 아이고 쓰러지더라도 집에 가서 쓰러지겠다는 오기 하나로 그 먼 길을 걸은 것인데 아이고 잡아라. 집에 도착을 하니 이제야 슬슬 정신도 돌아오는지 목이 마른 것도 더운 것도 생각이 드나 보다. 아이고 물도 없네 또. 아이고 좋겠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물 한 방울을 마시지 못했으니 얼마나 목이 탔을까. 아이고 물을 마시고 나니 잊었던 시장기도 돌아왔나 보다. 아이고 찬이고 뭐고 우선 뭐라도 입에 넣을 생각에 마음이 급하다. 아이고 아이고 언제쯤 에 눈이 좀 뜨겠다. 밥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급하게 밥 한 그릇을 아이고 비워냈다. 아이고 아이고. 그 시각 며느리 정희 씨는 여전히 포장과 씨름 중이다.
효소를 담고 포장까지 하는 작업을 혼자 다 하니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는 터.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니며 일을 한 덕에 겨우 택배차가 오는 시간에 맞췄다. 힘은 들었지만 이게 다 벌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하다. 한숨을 돌리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 슬슬 부하가 치미는 시어머니. 여보세요? 그걸 네 어디고? 공장입니다, 어머니. 알았다. 부탁드릴게요. 어떡하지? 시어머니를 모시러 가지 않은 게 이제야 기억이 난 모양이다. 공장에서 집까지는 차로 5분. 오늘따라 이 길이 왜 이렇게 긴지 마음이 급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 이러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야야 정신 좀 차리라. 응? 그래 내가 집에라도 왔기 망정이지. 오다가 막 그 못에 구부려졌으면 어디 될 뻔했노. 나는 차 사고 나가지고 어디 사고가 났는가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른다. 들어갔는데 뭐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 막 그래 이랬어요. 니는 돈만 알고 돈이 되니까 그 정신 빨리가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 내가 오래 살면 니한테 짐밖에 안 된다.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너서 돈을 벌든지 뭘 하든지 아이고 나는 이제 모르겠다. 아이고.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시어머니인데 이번에는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시러 가는 일을 잊은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 잘못한 일이다. 용서는 나중에 받더라도 지금은 밥도 못 드셨을 시어머니를 챙기는 게 우선. 부랴부랴 식사를 준비하는데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시어머니 방문이 처음으로 굳게 닫혔다. 한 번도 이런 적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그렇게 서먹한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집안이 조용한 걸 보니 고부 사이는 여전한 모양이다. 어머니 아침 좀 드세요. 눈길은커녕 말문조차 닫아버린 시어머니. 용서를 빌려고 해도 대꾸조차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노릇이다. 상황이 이런데 혼자 밥이 넘어가겠는가. 결국 정희 씨도 아침을 건너뛰었다. 어머니 저 들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며느리가 집을 나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밖으로 나서는 시어머니. 어제 급하게 점심을 먹고서 2끼나 굶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젓가락 챙길 새도 없이 허겁지겁이다. 좀 먹어야 그냥 넘어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어떻게 사람을 두고 데리러 오는 걸 잊을 수가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괘씸하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이번 참에 깜빡하는 며느리의 버릇도 단단히 고쳐볼 요량이다. 아이고 배가 고파 죽는 줄 알았다. 뭐 들어가야 눈뜨기가 낫다. 속상하면 남아 손해보지 뭐. 별거 있나. 저거는 아무렇지도 않대. 내 혼자 굶고. 할머니 오늘은 밭일 안 나가세요? 안 가. 이제 안 해. 나는 이제부터 파업이다. 그 시각 홀로 과수원에서 일을 하는 정희 씨.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런지
도통 속도가 나질 않는다. 시어머니와 함께였다면 벌써 끝냈을 일인데 새삼 시어머니의 빈자리가 크다.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 정희 씨. 어머니,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어머니 화 좀 푸세요. 여전히 시어머니는 묵묵부답이다. 진아야, 너 집에 좀 올 수 있나? 왜? 야, 내가 실수를 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는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내 일하다가 밖은 봄날이 한창인데 고부 사이엔 찬바람만 쌩쌩 분다. 25년을 함께 살면서 얼굴 찡그릴 일이 어디 없었겠는가. 하지만 이렇게 오래간 적은 처음이다 보니 같이 있는 게 불편할 지경이다. 며느리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밖으로 나선 시어머니. 답답한 건 마찬가지였나 보다. 방에 앉았기도 심심하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심심해가지고 쑥이라도 캐가지고. 아이고 야야. 아이고. 할머니 나 왔어요. 왜 니 오는 날도 아닌데 웬일로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주말마다 집에 오던 첫째 손녀. 취업 준비 때문에 한동안 얼굴도 못 봐 궁금하던 터였다. 할머니 내 얼굴 보니까 좋죠? 네 얼굴 뭐 생각 안 봐도 생각만 해도 내가 웃음이 나는데 네 보니까 뭐 춤도 추고 사실 손녀가 갑자기 온 데는 이유가 있다. 엄마가 바빠서 그랬지 일부러 할머니 놔두고 온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잘못했다고 니한테 얘기하더나. 응. 그럼 엄마 용서해줘요? 그 순간순간도 또 삐칠 수도 있고 뭐. 손녀가 먼 길 왔는데 싫다고만 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진아 왔네. 아, 그랬구나. 어떻게 왔어? 버스 타고 왔지? 그랬어? 어머니 좋아하는 네이케 왔습니다. 엄마가 용서해 주신다 하셨잖아요. 왜 엄마랑 이야기를 안 해? 얘기하기 싫어요. 어머니. 화를 내야 또 뭐 시험에 무서운 줄 알지.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근데 봐준다 계시니까 그만하니까 쭉 가. 딸이 오면 시어머니의 화도 풀릴 줄 알았는데 눈길조차 주질 않는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쉽지 않은 모양이다. 사람도 또 왔다 갔다 하고. 할머니 부를 수 있는 거 칠까? 할머니 앉으세요. 할머니와 엄마를 화해시키려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왔는데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어렵다 이 노래. 뭐 어렵고 쉬운 거. 마징가 부를래요 할머니? 맞은 줄 나는 모르는데. 손녀의 노력을 생각하면 빨리 화해를 해야겠지만 이번에는 며느리의 깜빡하는 버릇을 고치는 게 우선이다. 할머니 나 갑갑하니까 우리 저기 산책 가요. 하나 둘 으쌰. 그래도 손녀를 따라 나서는데 엄마 우리 산책 갈까? 난 안 가. 할머니 그래도 나랑 산책은 가야지. 나랑 바람 쐬기로 했잖아요. 할머니. 니하고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간다 하니까. 내가 운전을 못하는데 어떡해. 엄마랑 같이 가요. 진아 때문에 가지 니 때문에 안 갔다. 오늘 우리 끄집어 놀러 가려고 했는데 또 따라가네. 할머니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 그 관대함으로. 용서해주면 엄마 정신 차리겠나. 정신 차리겠죠. 이렇게 일이 컸는데. 손녀가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데 더 고집을 세울 수도 없는 노릇. 아직 마음은 안 풀렸지만 이쯤에서 넘어가줘야 하려나 보다. 그럼 집에 가서 할머니 좋아하는 거 먹을까? 그러자.
어머니 뭐 더 주고 싶으세요? 나는 뭐 뜨뜻하고 물렁하고 어머니 이제 화 풀었어요? 네 보고 그래. 나밖에 없지요. 엄마 나밖에 없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비 온 뒤 땅이 단단해지듯 25년 세월을 이렇게 단단히 다져왔다. 그날 밤, 오만 경험 다 해보네. 뭘 하려는 건지 모녀가 부산스럽다. 될 것 같지? 의자까지 욕실에 들여놓는데 되겠네. 네가 몸이 안 불편해? 이렇게. 안 불편해? 괜찮아? 아, 됐다. 다행이다. 다 큰딸 머리까지 감겨주는 걸 보면 유난이라고 하겠지만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모습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실걸? 어떤 걸?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나는 선명한 자국. 이런 데 다 수술 자국이에요. 또 자국이 또 있어. 여기는 또 요만큼 또 자국이 있어. 여기 자국이. 아빠 돌아가시고 열흘 만에 쓰러졌어요. 수술 장장 9시간 수술하고 얘가 나왔는데 의식도 없고 얼굴은 풍선 얼굴이 이렇게 다 부어가지고 생사를 오가는 뇌수술만 7번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이 왜 없겠는가. 아직도 날이 흐릴 때면 한쪽 팔이 저리기 일쑤. 그걸 알기에 집에 올 때면 한 번씩 머리라도 감겨주는 것이다. 머리 감았나? 네, 완전 시원해요. 날아갈 것 같아. 이거 보자. 얼마나 예쁜 거 보자. 아이고. 엄마가 뭐 시집 갈 동안에 그전은 뭐 또 할 수 있는 거 다 해줘야 되지. 머리 아픈 거 요새는 이제 괜찮아? 네, 이제 요새는 거의 안 아파요. 이제 다행이다. 우리 비싼 손녀. 보통 손녀가 아니고 비싼 손녀. 우리 병원에 누웠을 때는 이거 저 언제 일어나고 싶고. 있었는데 거짓말처럼 또 네가 그렇게 쓰러졌잖아. 그러면서 내가 왠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게 막 슬퍼할 겨를도 없었고 그때 자기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노 하면서 이런 무거운 짐을 내한테 맡겨놓으면 나는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때 있잖아 진짜 그날 진짜 많이 울었어. 고부에게 있어 진아는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고마운 존재다.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야 기적. 지금도 내 곁에. 남편이 당신을 떠나면서도 끝까지 딸을 지켜준 것 같아. 딸을 볼 때면 남편이 더 그리워진다. 진아가 다녀간 뒤로 부쩍 남편 생각이 더 났던 정희 씨. 그런데 이장이 남편이 생전에 만든 자료를 보기 위해 정희 씨를 찾았다. 교육 그때 우리 그거는 교육했는 거예요. 송 아빠 있던 거라서 내가 간직을 해야 돼가지고 전부 다 송 아빠하고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나도 엄청 열심히 한데 사진을 보면.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채 보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버린 남편. 뭐가 그리 급했는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소개해보면 끝이고 또 온다. 오지마 됐죠. 근데 형이 이걸 잘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어받아 갈 수 있는 거다. 왜 그래요? 그걸 보니까 가시님이 생각났어. 그러니까 전부 다 막 다니면서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3년. 함께 만든 자료 하나 버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투병 중에도 가장이라는 끈을 놓지 않았던 남편.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죽지 말고 살다 오라며 가족을 위로했던 이가 아니던가. 아버님이 평소에 이렇게 좀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가족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사랑하고. 그 든든한 버팀목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 왈칵 눈물부터 쏟아진다. 이제 고마워라. 그 운다고 뭐 가는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그 찔찔 울면 내가 더 자꾸 울고 싶잖아.
그렇게는 아예 그래 눈물 싹 닦아 싹 닦고 이제는 고마워라. 가끔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 울지라도 않으면 살 수 없을 것만 같은데 그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 좀 서운한 생각이 든다. 따뜻한 날씨에 반가운 봄꽃들이 활짝 핀 아침. 어머니 교육 갔다 오겠습니다. 네. 예쁘게 가라. 네. 며느리 나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들 사진이 불쑥 눈에 들어온다. 사진이 내가 가는 데마다 눈동자가 따라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사진을 볼 때마다 나를 원망하는 그런 눈초리라. 그거 볼 때 내가 마음이 늘 안 좋더라고. 자식이 아팠던 게 그래서 먼저 떠나보낸 것이 모두 당신 탓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보자기. 다짜고짜 아들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하는 시어머니. 사실 진작부터 치우려고 했지만 혹시나 며느리가 상처를 받을까 그냥 두고 보던 터였다. 하지만 떠난 아들을 보고 눈물 짓는 며느리 모습은 더는 못 볼 노릇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씩 잊어야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마음은 쓰리지만 며느리를 위해서 큰 결단을 내린 것이다. 독하게 마음 먹고 하는 일인데 쉽게 사진을 찾게 할 수는 없는 일. 고심 끝에 고른 곳이 창고 2층이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잘 베지 않게 단단히 숨겨놓는다. 이래놓으면 못 찾다. 못 찾고 이제 그 못 걸어놓게 하려고. 떠난 사람은 떠나 보낼 줄도 알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아이고 그거 치워놓고 나 속이 다 시원하다. 맨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웅얼거리고 눈물 질질 흘리고 아이고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거 저거 치워야 되겠다 했더니 없을 때 치워놓고 나 속이 다 후련하다. 그날 오후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재밌었나? 네, 오늘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네, 밥 준비해드릴게요. 막상 사진을 치우기는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데 며느리 얼굴을 보니 더 걱정이다. 왜 이러지? 어머니! 왜? 방에 뭐 치우셨어요? 뭘? 뭔데 이 사진 왜 다 치우셨어요? 아이고 그거 만날 그거 보고 들한테 그거 뭐 눈물 질질 흘려서 내가 어디 내가 치아봐. 날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네 없을 때 진작에 내가 어디 감추려고 했는데 오늘 치아봐. 내가 그 치아놓고 나 속에서 그러더니. 그래서 저는 송 아빠 보고 싶고 맨날 그 있었는데 든든했는데 마음이 항상 든든했는데 어머니 사진 어디 있어요? 이제 갖다 걸 거예요. 걸기는 뭘 걸어. 내가 어디 갖다 까면 꽁꽁 숨가나. 며느리를 보면 다짐이 무너질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밥이 나오나 사람이 돌아오나 그래서 지금 밥이 내려가서. 남편 얼굴을 못 본다는 건 정희 씨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다락에는 못 올라가셨을 끼고.
어떻게 해서든 사진을 찾을 요량인데 그거 없다 야야 니 못 찾는다 못 찾는데 내가 뭐 치울 때는 니 찾도록 못 놔두고 치울까 봐. 며느리 모습에 속은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다. 한동안 사진을 찾는다고 열심히 다니다 없다는 걸 알았는지 풀이 죽어버린 며느리. 그 모습을 보면 속이 상하지만 다시 사진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 마음이 허할 때 속마저 비어있으면 더 갈피를 못 잡는 법. 뭐든 먹게 해서 기운을 차리게 해줄 요량이다. 니 뭐라고 살아다 해놔. 속 시원하라고. 그런데 반응이 영 시큰둥하다. 맛있다 먹어봐라 야. 네. 맛있어요. 그래 먹어야 산다 뭐. 사진 그거 안 봐도 살지만 안 먹으면 죽는다. 먹어라. 그만 먹나? 네, 다 먹었어요. 어머니 밖에 나가서 뭐 할게요. 어머니 밥 많이 잡수 있어. 네가 안 먹는데 내가 혼자 꾸역꾸역 먹으면 뭐하노? 아이고 지 먹으라고 해놨더니만 뭐 하나도 먹지도 안 하고 이래 속을 채우고 그래. 갑작스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정희 씨. 서운한 마음을 눌러보려고 해도 도통 그게 되지 않아 서둘러 밖으로 나선 것이다. 노력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기억에서 조금씩 잊어질 텐데 그때까지만이라도 남편을 놓고 싶지는 않은 마음을 왜 몰라주시는 걸까? 가만히 있으면 머리만 복잡하니 몸이라도 움직이려는데 이것마저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평소에는 잘만 하던 외발 수레까지도 말썽이다. 송 아빠 있었으면 다 해줬을 건데. 그야말로 뭐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니 속이 터질 것만 같다. 자꾸 남편 얼굴만 떠오르니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노릇이다. 이렇게 답답할 때면 찾는 곳이 있는데 바로 공장에 있는 사무실이다. 남편이 떠나고 지난 3년 속 시끄러운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는가. 혹여 아이들과 시어머니가 알까 이곳에 나와 숨죽여 울었던 날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정희 씨를 위로해 준 것은 남편의 편지였다. 네, 돌아가시기 전에 글을 썼는데 제가 마음이 울적할 때면 여기 와서 이 글을 읽으면서 또 힘도 얻고 눈물 짓지 말라는 남편의 당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야 시끄럽던 속이 조금은 가라앉은 모양이다. 없어진 사진이 아쉽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은가. 와, 좋다. 잘 나왔다. 그날 밤 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온 정희 씨. 시어머니에게 인사만 드리고 방으로 들어서는데 매일 잠들기 전까지 남편의 사진을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터. 그 버릇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겠는가.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걸 알지만 정희 씨도 이것만큼은 어쩔 수가 없다. 보고 싶다. 이른 아침부터 어디를 다녀왔는지 밖을 나섰다 돌아오는 시어머니. 며느리 걱정에 오랜만에 새벽길을 나선 것인데 아이고 우리 새벽에도 갔다 왔더니만 아이고
전신만신이 아프고 안 풀리. 아이고. 며느리 걱정에 오랜만에 새벽길을 나서다가 무리를 했나 보다. 야야 일어났나? 야야 내가 파스 한 장 붙여야 되겠다. 야야 이거 또 뭐고 이거? 이걸 하고 자면 잠이 잘 오나? 아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그래도 뭐 어머니 마음도 알지만은 제 마음도 좀 알아주세요. 그립고 보고 싶고. 이거 다 치웠는데 이거 어디서 또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내 속을 곧 뒤배느니? 이거 그 가슴에 그냥 여가 댕겨라 엄마. 어머니 이런 거 좀 보는 척 해주시고 좀 그러시면 안 됩니까? 너는 그렇다 하지만 나는 이거 볼수록 내가 속이 뒤집어지고 내가 막 가슴을 막 복장을 치고 싶은데 어머님은 내 마음을 왜 이리 몰라주셔요? 말을 좀 나 말귀를 좀 알아두고 좀 눈치를 좀 채야 되지. 제 마음대로 하고 뭐든지 적어줬대라 하고 그래 그래 말을 어른 그런 무시하고 그래도 뭐 시어머니 하고 시집 산다 하나 그래도 시어머니 말이라면 뭐든 믿고 따르는 착한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아유 어머니 자꾸 가시면 저는 뭐 어떻게 해 살아요? 아이고 내가 갖다 내 떨쳐 뿌려야 될 때. 갖다. 이 모든 게 아들을 지키지 못한 당신 탓인 것만 같다. 내가 엮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이 밑에다 엮어. 그 사진 한 장이 뭔 대수라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지. 시어머니가 정말이지 너무나도 서운하다. 누구보다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줄 거라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 울컥 설움이 밀려온다. 아빠. 자기야. 어머니 오는데 어머님이 자기 잊으라고 사진 다 치웠어. 그래가지고 어머님한테 부족 많이 들었다 너? 왜 먼저 떠나 이렇게 애를 태우는지. 이럴 때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새삼 남편의 빈자리가 크다. 한바탕 큰 소리가 나고 고부 사이는 더 냉랭해졌다. 어머니 진정 좀 다녀오겠습니다. 갑자기 진정을 왜? 그냥 엄마 아버지도 보고 싶고 해서 잠깐 좀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댕겨. 네. 친정까지는 차로 2시간 거리. 엄마에게 마음이라도 털어놓으면 좀 나아질까 싶어 나선 길이다. 엄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계셨지요? 왜 어쩐지고? 네. 아 그냥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 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앉아라. 예. 사돈도 편하시고. 네 편하셔요. 그렇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사돈도 좀 편하게 사시다 가셔야 되는데 조심조심 건강으로 잘 그리 이해해서 그리 살아라. 남편 대신에 자신을 든든히 지켜주는 이가 시어머니인데 80이 다 되는 나이에도 며느리를 위해서 고된 일 마다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잠시 잊고 있었나 보다. 엄마 왜 울어? 이를 차로 눈물이 난다. 아유 울지 말아서 너무 울려해서. 이것저것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아 울지 마. 홀로 고생하는 딸을 생각하면 절로 눈물이 난다. 그렇지 우리가 좀 못 도와주지. 지 혼자 애쓰는 거 보면 내가 힘이 들어갖고. 내 위에 울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믿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세요. 그래 나는 니를 믿는다. 그 시각 며느리를 보내놓고 망부석 마냥 자리에 딱 붙어버린 시어머니. 일손도 놓고 있는 것이 좀 채 마음이 놓이지 않는가 보다. 무슨 결심을 했는지 갑자기 창고로 나선다. 계단을 성큼 올라 사진이 있는 쪽으로 가는데 내가 져야 되지. 며느리도 자식인데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원래대로 되는가 모르겠다. 며느리를 속상하게 한 걸 아들이 원망할까 당부의 말도 잊지 않는다. 엄마, 나보고 원망하지 마라. 제일 가슴 아픈 건 며느리일 텐데 그 마음을 좀 더 어루만져 주지 못했던 게 새삼 미안할 따름이다. 친정에 다녀오면서 마음을 다독인 정희 씨.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네, 마늘 까세요.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아무리 화가 나도 시어머니에게 대든 건 잘못한 일 아닌가. 죄송하다고 사과드릴 참이다. 사진이 돌아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진이 있던 곳을 돌아보는데 모두 옛날 그대로다. 어머니, 어머니 사진 갖다 놓으셨네요. 그래.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래 뭐 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내가 접어야 되지 그래. 그래 좀 그래 잘 보고 잘 간직하고 그래.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최고. 우리 어머니 최고. 오다가 어머니께 편지 왔습니다. 이거 편지 끝인 거 그래 뭐 안 해도 되는데.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존경하고 있는지 잘 아시지요. 어머니 사진 송아 아빠 사진요 어머니 마음이 그렇게나 많이 아프신지 제가 모르고 저만 생각했는 듯 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래 뭐 또 이런 걸 해가지고 또 나를 울리네 네가. 어머니 사랑해요. 그래 고맙다. 그래 네. 네가 편지 주고 그래서 내 맘 다 풀렸다. 금방 울다가 금방 웃고 그러면 울다 웃고 그러면 배꼽에 털난단다. 배꼽이 털어요.